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FOMC 의사록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리 인상도 인상인데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이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돼서 국내 증시의 영향과 볼만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당연히 이에 따른 수혜주겠죠? 네,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가 금리와 연계된 종목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그 연준 위원들이 매달 규모로는 950억 달러씩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50bp 인상을 선호했지만 우크라이나 우려를 반영해서 그런 결정 자체는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시기를 비교하자면 2017년에서 2019년 대차 대조표 축소 때보다 더 빠르게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시장 환경이 보장한다면 월별의 상한선을 3개월이나 혹은 이보다 약간 더 길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모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17년, 2019년 시기는 월 최대 감소 규모가 5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월에 950억 달러 규모의 축소 합의를 하면서 이제 월 규모로는 그 기존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최대 규모인데 일단은 시장의 인식 자체가 월에 950억 달러 수준은 예상을 한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톤의 자체는 저희가 2017년에서 19년 비교를 했을 때 월 최대가 늘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인지한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특징주는 하나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의 채권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주식 비중이 현재 기준으로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지 차원에서도 그 손해보험이라든지 관련된 은행주들을 편입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도 지금 금리 인상의 톤 자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그 손해보험주들의 강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적을 통해서 그리고 손해보험주에 살펴볼 핵심 지표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신계약과 손해율의 체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험 손해율이라든지 사업 비율 자체를 함께 녹여서 비교를 해본다면 장기 위험 손해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 비율 부분에서는 저희가 통상 그 월 평균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업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는데 일부 크게 증가는 하지 않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9%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크게 현재 실적이 지금 주가의 향방을 좌우하지는 않지만은 1분기 실적은 순이익 기준으로 560억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시장 예상치는 순이익 기준으로 지금 535억 원, 컨센서스가 530억 중반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의 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그 부분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비중이 60%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지 차원에서 그 손해보험, 손해보험을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신규의 접근으로도
오늘 구간에서도 이 부분에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보험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트리플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업황 호조 그리고 보험주 특징적으로는 지급 기준 강화 등 이런 우호적인 정책 기조까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하네요.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자면 이사님 혹시나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이 연속성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나손해보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월에 성장주가 약한 국면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그 이후에 성장주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다가 변동성이 있을 때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주가 추이상에서도 중간에 3월 30일에 한 마이너스 7% 정도의 저가 기준으로 하락도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추세적으로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훼손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전일도 주가 자체가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추세적인 측면에서 단적으로 현재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5천 원 초반대가 아주 조금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추세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조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천 원 초반대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목표 수익 자체는 20% 이상으로 두고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어제 흐름이 좋았던 보험주들 그 안에서도 하나손해보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워낙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아서 오히려 보험사들한테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실적 시즌에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들 실적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첫 번째 이슈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두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 이틀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그 반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구간까지는 돌입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틀 정도의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을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빗대어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빠른 매수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디램의 가격 추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 가격들 자체가 회복을 하는 구간이기보다는 하락을 하는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 보니까 가격 데이터가 돌아서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식 비중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현재 종합적인 주식 비중이 계좌상으로 한 60% 이상 된다고 하면은 통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50% 구간으로 좀 낮추고 현금 비중도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주식이 괜찮은지 궁금하실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기별 실적 증대 종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 업종을 한번 봤을 때 분기별로 실적 증대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엔터 업종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 기판 업종 같은 경우가 사이클 상으로 대형 IT 쪽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 쪽은 수요가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서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부분의 수요는 계속 유지 또는 상향이 되고 있고 통신장비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미국의 투자라든지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미뤄왔던 게 이번 상반기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연내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버와 통신 장비와 관련된 회로 비판 업체인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인쇄 회로 비판 생산 업체인데요. 다중인쇄 회로 비판이라고 하면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서버라든지 통신 장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서버도 고도화가 되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5G 단계에 이르면서 여기에서 기존에 한 개가 쓰이던 게 뭐 두세 개 더 쓰이는 측면이 있고요. 제품적인 개수도 증가가 하지만은 현재 제품 단가 측면에서도 비용 측면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통신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게 인쇄회로 기판 이 부분 그리고 다중인쇄회로 기판 부분의 기업들이 한 과거 5년간 정도는 사이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승자가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 실적이 잘 발생을 하고 있고요. 1분기를 비추어 봤을 때 통상 비수기인데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측면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1분기는 비수기인데 좋았지만은 2분기는 연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삼을 수 있겠는데요. 2분기 부분 자체도 비수기를 지나서 이제는 성수기 측면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긍정적인 톤이라는 게 통상 시장에서 서버 수요라든지 이 점을 초점을 맞춰서 2분기 예상치를 책정을 했다고 하면은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가 크게 높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까다로운 구간이다 보니까 당장 시초가에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 조정과 함께 가격의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가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이 7,200원대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은 7,000원 이하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6,500원에서 7,000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고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이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종목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오늘 되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부진한데 실적은 역대 최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한데요. 살짝만 맛보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야기가 많잖아요. 보스밀란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간의 그런 요소로 인해서 핸드폰 사업부는 약간의 예측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 자체는 실적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은데 저희가 향후에 이제 분기에서 연속적으로 실적이 나오냐는 여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음 분기가 조금은 1분기보다는 낮을 수 있는 톤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시장보다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빠르게 편입을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일단은 데이터적으로 IT 쪽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시장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좋을 수는 있지만은 급한 매수의 구간은 아니고요.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디램 가격 추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그 반등 전환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한 3일 연속으로 해서 그다음에 3일 도합 규모가 거래소 기준 8천억 이상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 편입을 해도 되다 보니 지금의 톤은 조금은 늦추고 가보자는 결론입니다.